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민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활용 능력 1급 과목이 다소 정보 처리 기사 이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반복 학습으로 을 취득하셔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시트 일반, 데이터 시트 일반, 스프레드 시트 일반은 10차시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차시는 엑셀 실무와 데이터베이스 실무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루하시겠지만 잘 극복하시고 반복 학습하셔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영역 1급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이미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컴퓨터 활용 영역 시험 안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주체는 대한상공회에서 주체를 합니다.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엑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은요. 응시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정시 검정과 상시 검정 두 개 가능합니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등급을 보겠습니다. 1급은 필기, 실기. 2급도 필기, 실기 다 있습니다. 필기, 실기 다 있는데, 자, 1과목은, 필기는, 1급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해서 총 3과목을 시험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각 과목당 20문제씩입니다. 20문제씩 총 60문항이 나옵니다. 시간은 60분이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과목당 가락 점수가 있습니다. 40점 이상이 되면서 총 20문제이기 때문에 8개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8개 이상 맞추시고 평균이 60점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시료는 17,800원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엑셀하고 데이터베이스 두 과목 시험을 보는데요. 실무로 보는 거예요. 시간은 한 과목당 45분씩 시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총 90분이고요. 그리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비는 21,000원입니다. 자, 2급은 두 과목이고요.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당 20문제씩 총 40문항 40분이고요. 이것도 가락 점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면서 평균 60점이고요. 그리고 접수비도 동일합니다. 1급하고 실기는 엑셀만으로 보고요. 40분 만에 실무 작업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그리고 접수비는 1급과 같이 21,000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급을 보기 때문에 1급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볼 때 실기 과목의 버전은 현재까지 버전은 MS 오피스 엑셀 2010하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2010을 봅니다. 자, 가산점 혜택이 있는데 공무원 가산점은 7급, 9급 공통이에요. 1급은 1%의 가산점이 있고요. 2급은 0.5%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점 은행제가 있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14학점이 주어지고요. 2급은 6학점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고등학생들이 지금 전문대학에 특별 전형할 때 특별 지원 혜택이 있어요. 전형 혜택을 주어집니다. 특별 전형을 통한 입학 가능하다는 거. 내년에는 어떻게 시험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은 버전이에요. 1과목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내년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이 있는데 윈도우 7 위주로 거의 나왔고요. 1과목에. 자, 1과목이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으로 버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웹 브라우저는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자, 필기 과목도 이래요. 지금 현재 엑셀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2010 버전으로 필기 문제가 나왔는데, 자, 2021년부터는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 나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실기도 똑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오피스 2016 버전이 됩니다. 자, 필기 과목은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2010 버전, 웹브라우저 동일하고요. 2과목, 3과목도 기존에는 필기시험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2010 버전인데 2016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도 마이크로소프트 2010 버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2016 버전, 엑셀하고 액세스가 2016 버전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가 11월 달부터 강의를 11월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험 공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강의는 2010 버전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2012월 전까지 11월 달에 공부를 계속해서 함께 저랑 같이 해서 11월 달에 접수를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시 접수가 계속 한 달 전부터 다 접수 마감이 돼요. 그래서 날짜가 있으면 미리 12월 달에 접수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기억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꼭 만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평균 60점만 되면 되니까 필기 점수는 지금 공부할 때 과목이 1과목, 2과목, 3과목이 내용이 다 다르고 공부할 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 집중해서 몰입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주면 2주 정도를 계속 반복 공부를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험 보시고, 그리고 실기를 계속 같이 실기도 들으면서 실습해가면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10버전하고 16버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맞춰서 학습을 하면은 내년에 2021년에 1월달 방학 때 있죠. 방학 때 안에 실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열심히 해서 이 강의를 끝까지 포기 없이 반복 학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저는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산작업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할부 기간과 할부 금액을 이용하여 F3에서 F33 영역의 할부 금액을 계산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할 함수는 이즈넘버는 숫자 데이터에 있는 거를 만족하면은 논리 값을 돌려주는 거죠. true 값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닐 때는 숫자 데이터 없으면 false 값이 나타나고, 얘가 자, 이즈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 if문은 조건을 나타내는데, 조건 주고,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면 true 값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 거짓인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함수 들어왔어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 소수점 기준으로, 소수점을 나타낼 때는, 한 자리 날 때는 끝에 그 자릿수 지정하는 게 있어요. 자릿수 지정이, 소수점 이하 나타낼 때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자리 날 때는 1, 두 자리 날 때는 2 이렇게 양수로 적어주고요. 소수점 기준으로 정수 부분을 나타낼 때는 소수점 부분 있죠. 여기 정소수가 있고 여기 소수점 자리가 뒤에가 있고 이게 정수죠. 이게 소수점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은 1의 자리 1, 2, 3이란 숫자 점 4, 5, 6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세 자리를 나타나고 싶으면 자리를 3으로 정수를 적어주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요 반올림해서 두 개까지 나타나고 싶으면 2 한 자리를 나타나면 1 이렇게 적어주고 정수를 할 때는 0을 적어주시면 돼요. 소수점 이하 기준입니다. 정수 부분일 때는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죠. 이때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날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할 때는 마이너스 3을 해줍니다.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 자리가 0이 채워져요. 마이너스 2 되면 0이 2개 채워지고 마이너스 3 되면 3개 채워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표시 예를 보세요. 표시 예에 뒤에 있죠. 정수 부분이에요. 0이 하나, 2개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기억하셔서 라운드 함수에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하시고, 이 할부 금액은 이용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으로 할부 금액을 나타냅니다. 할부 금액 나타날 거고요. 할부 금액은 할부 기간이 숫자가 아니면 0을 표시할 거예요. 이제 넘버를 이용해서 숫자인 값만 할부 금액을 나타나고, 숫자가 아니면 0이 되게끔 if 문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프린트물 기출 문제 지문 기억하시고, 엑셀 할 때는 프린트물 보시고 같이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저 할부 있죠? 할부 금액 나타나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는 하시고 사용할 함수 if 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if 자, if 조건을 줄 거예요. if 자, 이제 if를 하는데, 자, if 하기 전에 라운드 함수가 먼저 이제 if 먼저 해볼게요.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줄 거예요. 조건이 is number 들어가 있죠. is number. 자, is number n까지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시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 됩니다. 그럼 밸류 값 지어야 되죠. 할부 기간이 이거죠. 할부 기간인데 이걸 찍으려는데 요 셀이 선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요 문제 지문에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찍어주세요. 자, 여기를 위에가 지금 잘못됐네요. 제가 이걸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자, 화면을 확대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일단 시작했으니까, 자,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3으로 변경해 주세요. 얘가 조건이죠. 숫자 데이터면은 할부 금액 나타나면 되겠죠. 자, 이게 조건입니다. if문일 때 if 만일 이 조건이 맞냐, 만족하면은 우리 구분은 인수 적고요. 가로 열고 이 안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인수에는 숫자, 문자, 논리가, 계산식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함수가 들어간 거죠. is number. 자, if 문화는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우리 어떻게 나타나요? 그 할부 금액 나타나야 되겠죠. 자, 할부 금액은 이용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이라 했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이용금액 할부 금액이 라운드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라운드. 자, 반올림을 해서 정수 부분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 아로까지 하면 이렇게 라운드 함수 있죠. 탭키 누르시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넘버는 숫자 값입니다. 숫자 값 계산해야 되겠죠. 자, 할부 금액은 이용금액 해당하는 셀 선택하세요. 이용금액 나누기. 맞죠? 이용금액 나누기 할부기간이에요. 할부기간이 또 선택이 안 되죠. 할부기간을 이 툴을 선택해서 3으로, 밑에 셀이니까 3으로 수정하시고, 이 값에서 우리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나타난다고요? 반올림해서 두 자리, 소수점 이하가 아니고 정수 부분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나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만족하면은 할부 금액을 나타나고요. 이게 할부 금액 계산한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부 기간에 이즈 넘버가 이게 숫자가 맞냐, 만족하면은 요 값을 나타나고 true값, false값.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나타나라고 했죠. 문제 지문에. 그럼 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해서 가로 닫고 해서 엔터. 그러면 지금 할부 기간이 없죠. 없으니까 0 값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동 채우게 하셔도 되고요. 자동 채우려면 너무 시간 또 걸려요. 시간 45분 안에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서 십자가 모양이 나온 게 보이시죠? 자, 확대하면 이게 십자가 사라져요. 자, 이 상태 보이시죠? 이때 끝에서 오른쪽 하단에 검은색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보이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할부 금액을 계산을 1번은 문제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수수료를 계산하는 거 할 건데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사용자 정의 함수 할 때는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삽입의 모듈로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모듈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수수료 셀에다가 일단은 커서 놓으시고요. 여기 G3에다 커서 놓으시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는 단축키는 Alt키 누르고 F11입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삽입 메뉴에 삽입의 모듈로 들어가서 직접 만들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문제가 요거죠. fn 수수료를 작성하여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자, fn 수수료를 작성하여 자,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 수수료를 작성하여 표 1에서 G3에서 G1 영역의 수수료를 계산하는 계산을 표시하시오 되어 있어요. fn 수수료는 결제 방법, 이용 금액, 할부 기간을 인수로 받아서 요거 결제 방법과 이용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인수로 받아서 수수료 계산하세요 돼 있어요. 자, 수수료 결제 방법이 할부임에는 이용 금액의 18% 나누기 할부 기간 한대요. 이 18%는 이렇게 지금 엑셀에서는 100분으로 곱해서 18%니까 그 전 단계에 소수점으로 나타나야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8%는 0.18로 계산해 줘야 돼요. 계산하실 때는. 자, 할부임에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수수료를. 자, 현금임에는 0이에요. 그 외에는 이용금액 곱하기 5%를 한대요. 5%를 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도 0.05가 되겠죠. 5%로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인수를 받아서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문은 문제 보이시죠? if else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할 겁니다. 뭐뭐는 요 수수료 값 찾을 때 조건문이 들어가죠. 할부임에는 요거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else일 때는 이용금액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if문을 적용하는데 public 펑션 있죠? 펑션을 들고 와서 가져오는 걸 하겠습니다. 이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넘어오셔서 지금 비주얼 베이직까지 했어요. 자, 그대로 그 프린트물에 보이는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퍼블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퍼블릭 키보드로 직접 적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소문자로 일단 적으면 나중에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펑션 이제 fn 수수료가 있죠. fn 수수료 이제 인수 받는 거죠. 결제 방법 필드명 그 다음에 이용 금액 그리고 할부 기간을 인수를 받습니다. 이 사이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퍼블릭 펑션 수수료하면 자동으로 엔더 펑션이 제대로 나와야지 제대로 여기 있죠. 프로시저가 모듈이 제대로 작성된 게 된 겁니다. 선언한 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if문 들어가겠습니다. if문. 자, 탭키 한번 누르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if. 자, if. 만일 결제 방법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제 방법이 할부이면
자, 그러면 할부는 문자이기 때문에 할부로 찍어주세요. 할부가 문자이면 쌍따옴표 열고 닫습니다. 이렇게 된. 자, 된 하시고. 됐죠? if 된. 자, 이렇게 하는데, 얘가 if문 또 한 번 더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자, if 만일 결제 방법이 할부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FN 수수료는 수수료값은 결제 방법 이용 금액 할부 기간을 버튼을 클릭하면은 나타난다 됐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져와서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N 수수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FN 수수료는 수수료 같이 지금 적고 계시는 거죠? 같이 적어주세요. FN 수수료는 이용금액 있죠? 이용금액 곱하기 0.18%니까 0.18 나누기 할부기간이었죠? 할부기간을 하고 자, 할부기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if문 시작할 때 빼줘야 돼요.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탭을 누르면 줄이 맞춰져. if 줄에 한 수준을 올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if s if ELSE라고 if라고 적어줘요. else if 하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자, 결제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이제는 현금이죠. 자, 현금이면은 문자니까 현금 된. 자, 현금이게 되면은 또 den이 붙여야 되겠죠. THN 현금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제 방법이 수수료가 0이라 했죠. FN 수수료가 0을 준다. 0이죠. 0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S 그렇지 않으면 또 Shift 탭에서 S 자, S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FN 수수료 수수료를 자, 이용금액 곱하기 0.05 5% 준다 했으니까 0.05%를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if 부분을 시작하면은 end if로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nd if Shift 탭 이거 간격을 맞춰줘야 돼요. end if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 있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FN 수수료 자, 그럼 다시 엑셀로 자, 엑셀로 다시 와서 자, 이제 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 FN 수수료를 자, 가져올 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져올 때는 자, 수식 마법사를 클릭해 주세요. 이게 함수 삽입이죠. 수식 마법사. 함수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범주 선택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든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든 모듈 있죠. FM 수수료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 있습니다. 이 정의를 가져온 거를 자, 확인 눌러서 결제 방법을 해당하는 걸 인수를 받아 함수 인수를 받아라 했죠. 자, 결제 방법 현금 이용금액 클릭 그리고 할부 기간을 클릭하면은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계획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결제 금액이 현금이면 0이죠. 0이기 때문에 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자동 채우기.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자, FN 수수료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작업이 수행됐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결제 방법이 펑션이죠. 이거 사용자 정의 함수는 퍼블릭 펑션이죠. 가져옵니다. FN 수수료를 가져오는데 그 인수받을 함수는 필드명은 결제 방법과 이용 금액과 할부 기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프린트물에 그대로 했죠. 그럼 자동으로 엔드 펑션이 붙고요. 이 안에 우리가 수행하는 걸 작성하면 돼요. if 만일
결제 금액이 if 하면 then으로 말해줍니다. 결제 방법이 할부가 맞냐? 할부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운표 열고 다운표 닫기를 했습니다. 맞으면은 FN 수수료를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 이용금액 곱하기 0.18 나누기 할부기간으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를 해줘요. 자, 그렇지 않으면 결제 방법이 현금이 맞냐? 맞으면 FN 수수료는 우리 0으로 해준다 했죠. 자, 이 두 개도 아니면은 그 나머지는 else 해주면 돼요. else. FN 수수료는 이용금액 곱하기 0.05 해서 if문을 열었으면 마지막에 end if로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표에서 자, 이용 날짜 계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3번. 표 1의 이용 날짜와 표 4의 이용 날짜 이용하여 표 1과 이용 일자와 표 4를 이용하여 자, H3에서 H34년의 결제 날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결제 날짜. 자, 결제 날짜를 이용하는데 결제 날짜는 결제월과 결제일을 이용합니다. 근데 행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9월 25일 월이죠. 월과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 1이라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결제월과 결제일이죠. 여기도 결제일과 결제월만 나와요. 결제월은 결제월 계산하는 거는 이용일자의 월과 월 코드를 합산하는 겁니다. 결제일자의 월과 월 코드를 합산하는 거에 더해서 해야 돼요. 결제월. 그리고 결제일은 월 코드와 결제일은 이용 일자의 표사를 참조해서 나타낸대요. 참조하니까 브이룩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월과 월 코드는 month 함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은 day 함수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concatenate가 있는데 concatenate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함수입니다. 문자들을 연결해주는 함수. 자, 그러면 얘를 concatenate 있죠? concatenate 함수를 안에 요 있죠? 결제월을 뽑는 거 month 함수와 move 함수와 day 함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그 프린터물 지문을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엑셀로. 자, 여기 결제 날짜 여기 구하는 거죠. 자, 이거를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concatenate 날짜 있죠. 자, 여러 텍스트를 조인해 준다 했죠. 연결해 준다 했죠. 이거 concatenate를 선택해 주면 여러 텍스트를 조인해 준다니까 이 안에 뭐 월과 일을 다 해주면 되겠죠. concatenate 함수 안에. 자, 텍스트 원하는 텍스트 주면 돼요. 이제 월 먼저 추출해 볼게요. 월은 이용 일자죠. 이용 일자의 월을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month 함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month 함수 택키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용 일자 누르시면 되죠. 그럼 월 찾았어요. 자, 월과 그러면 이거 2019년 4월 24일이니까 4월을 찾을 거죠. 여기에 코드 더해야 했죠. 지문에. 문제 지문에 보면은 자, 월 코드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표4에서 월 코드예요. 코드를 더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코드를 1부터 월 코드 여기 있죠. 요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 있죠. 월 코드 여기 0, 0, 1, 2 1에서 19는 0을 나타내고요. 10에서 14는 0 그 다음에 15에서 19는 1 여기서 원래 월에서 이걸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브이룩 함수를 찾을 겁니다. 브이룩은 참조 테이블이 참조가 열방향으로 있죠. 열방향으로 필드명이 열로 돼 있으면 브이룩 함수를 해주고요. 찾고자 하는 필드명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h룩업을 해줍니다. 지금은 필드가 세로 방향이죠. 필드 이름이 날짜, 월코드, 월, 결제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브이룩 함수를 해주시고 첫 번째 이제 브이룩 함수가 조건이 이렇습니다. 찾고자 하는가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은 자, 이용 금액에서 1을 찾는 거죠. 맞죠? 이용 금액에서 1을 찾아줄 거예요. A1에서 여기 연월 1에서 1. 그래서 day 함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day는 1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day는 날짜에서 1, 연월 1일 때 1, day. 자, day 함수를 택키 누르고 자, 이거 이용 일자 구하면 되죠. 그럼 day는 여기서 24일을 해요. 24일에서 월 코드를 찾기 위해서 컴마 찾고자 하는 거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전체를 범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필드명 빼고 참조 테이블.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입니다. 지금 표 4에서 참조를 하죠. 월 코드 요거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결제 날짜가 하나밖에 없으면 요거 하나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얘를 자동 채우게 하면은 상대 주소기 때문에 채웠을 때 요 테이블 있죠. 참조 테이블이 주소가 같이 변경돼요. 그래서 절대 주소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F4번. 자,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인덱스 컬러 넘버예요. 월 코드가 몇 번째 열에 있나, 몇 번째 열이냐 물어봐요. 맞죠? 자, 몇 번째 열인지 볼게요. 여기서 월 코드는 찾고자 여기가 셀 합치기가 됐는데 요 1과 9일이라는 게 셀이 합쳐져서 셀 병합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쳐진 거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세 주셔야 됩니다. 요거 1부터인 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월 코드는 세 번째 열 있죠. 하나, 둘, 세예요. 3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 3을 해주시고요. 자, 이 코드 보고 계시죠?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한지. 자, 3, 랭지 룩업은 자, 볼게요. 참조하고자 하는 값이 얘가 참조 값이 찾고자 하는 코드가 정확한 값인지 유사한 값인지 물어봐요. 근데 여기는 1에서 9까지, 10에서 14까지 1은 1이다, 2는 2다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유사한 값을 해줘야 돼요. 정확한 값일 때는 0을 적어주고 유사한 값일 때는 1이나 생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true 값 해줄게요. 생략 안 하고 true를 생략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다음 void 함수에 자, 여기서 코드 값까지는 자, 월을 찾아준 거예요. 월까지 찾아주고 그 뒤에 이제 문자를 몇 월 며칠 우리가 그 있죠. 9월 예로 보시면 얘에서 9월 25일이죠. 월이라는 문자를 또 추출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운표 열고 월을 적어 주세요. 이거 앞에는 월이라는 숫자를 찾았죠. 이거는 월이라는 문자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컴마 여기까지가 월을 찾아준 거예요. 월. 이렇게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월을 찾아준 거고 월이라는 그럼 여기는 4월과 요 해당하는 코드 값 더한 값이 여기 나오겠죠. 월을 찾았고 이제 이 뒤에는 1을 찾을 거예요. 1. 요 앞에까지는 숫자 월에 해당하는 날짜의 월을 찾은 거고요. 날짜 월. 그리고 여기는 문자를 연결한 거고요. 여러 문자를 조인에 연결한다 했죠. 컨테네이트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또 void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void 함수를 이제는 결제일 있죠. 결제일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여기 결제일은 하나, 둘, 셋, 넷, 열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얘를 void 함수 월까지를 복사 오겠습니다. 컴마 전까지. 컨트롤 C, 컨트롤 포인 해주고 얘가 인덱스 컬러 넘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을 여기서 찾아줘야 되니까 표사에서 5만 수정해 주시면 얘는 다 끝납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는 1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죠. 월이 아니고 1. 이라고 그 다음 제일 시작이 컨테네이터 있죠. 컨테네이터 함수를 가져왔으니까 마지막에 컨테네이터 함수 닫아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엔터 해주면 결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자, 이렇게 해서 결제 날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5번은 배열함수입니다. 배열함수인데 표 1의 이용 일자와 표 1의 이용 날짜와 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표 2의 K3에서 M6의 영역에 결제 방법별 월별 사용 건수 있죠. 사용 건수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시에는 뒤에 숫자 있죠. 숫자 적고 뒤에 건이라는 문자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5건 이렇게 사용 건수와 이건 숫자인데 카운트 함수 들어가야 되겠죠. 카운트 함수 하고 그 다음 if문이 들어가는 if하고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요게 조건을 만족하면은 카운트 if 있죠. month 월을 뽑아내야 되는데 월이 맞는지 사용하는 함수로 해서 배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 함수 하실 때 함수를 다 하고 마지막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엔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자, 엔터를 해줘야지 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중괄호가 마지막에 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배열 함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중괄호까지 표현해야 된다는 거. 자,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에 계산 작업이죠. 자, 개수를 구하는 배열 함수. 배열 함수는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개수를 구하는 배열 함수와 합계를 구하는 배열 함수가 있는데 5번 마지막 문제가 합계를 구하는 배열 함수입니다. 일단 개수를 구하는 배열 함수에서 조건이 두 개일 때 보겠습니다. 방법 첫 번째 방법 썸으로 되어 있어요. 썸일 때는 그냥 썸일 때는 if 부분이 없을 때는 곱해집니다. 조건 1과 조건 2를 곱하고 마지막에 1을 곱해주면 돼요. 자, 방법 2 만일에 sum if나 count if가 있을 때 자, 이거는 합계를 구하는 조건을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되고요. 얘는 count if를 이용해서 개수를 세는 거죠. 자, 조건을 그러면 sum일 때는 if일 때는 if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그 다음에 if 부분이 끝난 다음에 컴마로 구분하고요. if가 없을 때는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count if 똑같아요. 조건 1, 조건 2 하고 컴마하고 1로 해준다는 거.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자, 월별 사용 건수 이거 풀면 되겠죠. 자, 문제를 그 프린트물 지문 볼게요. 자, 프린트물에 자, 보시면 카운트가 돼야 되죠. 여기는 개수를 세니까 카운트 함수들 사용할 함수가 카운트 if month니까 이 세 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이 요대로 적용하면 되죠. 요 조건 카운트 if 조건 요게 배열 수식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count if 그대로 CO 지금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count 하고 그 다음에 if 하면은 조건 1을 먼저 하면 되죠. 조건 1이 요거예요. 결제 방법 먼저 해볼게요. 결제 방법을 이용해서 자, 요 결제 방법이 맞냐를 할 거예요. 맞죠? 결제 방법별 월별 사용 건수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조건 1을 결제 방법이 여기죠. 결제 방법을 해당하는 셀 이런 결제 방법이죠. 전체 범위 지정 if 얘가 전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끝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얘가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워야 되니까 절대 주소가 돼야 돼요. F4번 하고 얘가 요 결제 방법에 있는 거 있죠. 요 결제 방법하고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얘가 요 결제 방법인데 여기가 가운데 정렬이라서 셀이 선택이 안 되니까 제2를 제3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제3으로 맞죠? 제3으로 변경해서 얘도 F4번을 눌러서 얘가 결제 방법이 지금 제3행, 4행, 5행, 6행씩 변화해야 되죠. 자동 채우기는 변화, 주소가 변하니까 요 제2열에 열은 변화해야 되고 행은 바뀌어야 되죠. 그죠? 3행, 4행, 5행, 6행은 바뀌어야 되고 결제 방법인 제2열은 그대로 고정된 주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 채웠을 때 값이 변동이 없이 요 결제 방법에 대해서만 행 단위로 이렇게 인덱스해서 찾기를 참조를 하겠죠. 자, 그래서 F4번. 그래서 열을 절대 주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조건, count if의 조건 1이 끝난 겁니다. 얘를 자, 가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얘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죠. 요 식에 의하면 이제 곱하기 기호만 넣어주면 되죠.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월을 찾아 2월, 3월, 4월인데 이용 날짜가 일자가 연월 1월 되어 있으니까 월만 추출해야 돼요. 그러면 사용할 함수가 뭐가 되어 있어요? month 함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count if month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month 함수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가로 열고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조건 하고 곱하기 가로 연다고 되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있죠. 여기에 제가 여기다 또 손을 대가지고 셀이 주소 바뀌었네요. 이거 4번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한 다음에 이제는 month 함수 들어갈 거예요. M1 여기 좀 해볼게요. month 함수 선택하고 키보드에 탭 누르면 여기 자동 선택됩니다. 이용 날짜죠. 이용 날짜를 범위 지정하면 되겠죠. 이용 날짜 전체 범위 지정하고, 자, 범위 지정한 다음에 F4번 이것도 절대 주수 돼야 되겠죠. 얘가 맞죠? 얘가 요 월 2월과 같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얘가 제 이상이네. 됐죠? 얘가 같냐? 너 뭐가 같냐? 결제 이거 같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K열, L열, M열로 일이 바뀌어야 돼. 2월, 3월, 4월로 바뀌어야 되죠. 2, 3, 4 자동 채웠을 때 2, 3, 4는 2월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3월이 맞는지 인식해야 되고 4월이 맞는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열은 바뀌고 요 이행 있죠. 이행은 고정된 주소로 돼야 되겠죠. 이행은 그대로 있고 열만 K열, L열, M 바뀌어야 되니까 F4번을 하나, 두 번을 해서 행을 절대 주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행을 절대 주소로 만들고 그리고 가로 닫고 요 배열 조건은 개수를 구하는 배열 수식 조건이 두 개일 때 이제 마지막에 컴마하고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자 1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있죠. 뭐가 컴마가 자 배열 수식에서 한번 볼게요. 네, 한 번 더 가로를 열어줘야 되네. 전체 가로 if문 있죠. if문에 if 안에 가로 열고 여기 조건 있죠. 얘를 전체 if에 요거를 하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해서 요거 곱하기 if에서 한 번 더 가로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에 몇 건이라는 한글로 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엔더 연산자 다운표 열고 건하고 다운표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가 인식될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야지 배열 소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과 나왔죠. 자동 채우고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고 자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배열 소식은 배열 소식의 마지막에는 마지막 수식을 하고 있죠. 배열 소식을 할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키 그리고 엔터 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배열 수식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어떻게 됐나 뭐 지워졌네요. 자 배열 수식에는 맨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 배열 있죠. 개수를 구하는 count if로 해서 month 함수 이용해서 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5번
표 1을 이용하여 이용 일자와 이용 금액을 이용하여 표 3 있죠. L10에서 L16 영역의 요일별 이용 금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배열 있죠. 함수를 하면 되겠죠. weekday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용 금액을 구하라는데 여기 번호가 있고 요일이 있어요. 요 번호가 이 요일하고 같을 때 이용 금액의 합계 있죠. 이용 금액을 배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배열 수식 조건이 한 개일 때, 지금 조건이 한 개죠. 자, 배열 수식 구하는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자, sum과 sumif가 있는데 sum일 때는 조건 곱하기 합계를 구할 범위 지정하면 되고요. if가 있을 때는 자, sum일 때는 곱하기고 if 문이 들어갈 때는 컴마를 해주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if가 없을 때는 곱하기 조건과 조건끼리 곱하고 합계를 구할 범위 지정하시면 되고 if일 때는 중간에 컴마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if 들어갈 때는 조건, 컴마,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는 똑같이 조건 1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 1 있죠. 1 방법으로 넌 해서 sum 있죠. sum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조건이 자, 이에 있죠. 번호로에 해당하는 요일이 맞는지 weekday 함수 있죠. 이용 날짜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이용 날짜 weekday 함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weekday 함수 자, weekday 함수하고 또 여기서 가로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항상 이 조건이 들어갈 때는 여기 가로가 들어가 있죠. 가로. 그 함수 이름 적고 나서도 가로지만 이게 조건이니까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이게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이 조건. 자, weekday 함수 요 전체 범위 이용 날짜 범위 지정 배열은 전체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에. 자, 이렇게 하시고 F4번 이것도 셀 주소를 자동 채우기 상대 주소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F4번 눌러주시고요. 얘가 자 요렇게 가야 되죠. 얘가 번호 요애가 맞냐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맞냐 맞는지 이제 비교해야 되겠죠. 요 번호하고 자 위크데이인데 요거 볼게요. 여기 위크데이에서 하나 빠졌죠. 자 범위 지정해서 우리는 지금 참조 데이터 표가 번호 1일 때 월요일이죠. 2일 때 화요일. 그러면 번호 1일 때 월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돼 있는 거 유형 있죠. 리턴 타입을 2를 해주시면 돼. 2. 요걸 맞을 건 얘가 요 리턴 타입하고 같냐, 번호 1이 맞냐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조건하고 첫 번째니까 우리는 이제는 곱하기를 합계를 구할 범위 곱하기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죠. 합계를 이용 금액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건이 끝난 거예요. 자, 조건이 끝났으니까 조건을 닫아주겠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기호하고 자,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금 이용금액이죠. 이용금액을 지정해주면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절대 주소가 되어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이 범위 이 안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F4번. 자, 그렇게 하면 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조건이 한 개일 때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한 번 더 닫아주면 돼. 가로 한 번만 닫아주면 되죠. 여기는 가로를 한 번 닫고 이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에는 마지막에는 컨트롤 시프트 그래야지 배열이 된다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서 자동 채우기 하면 계산이 배열 수식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함수도 계속 반복 학습하여 문제를 풀면은 이 조건 있죠. 자, 조건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개수를 구하는 배열수식, 합계를 구하는 배열수식. 자, sum일 때는, if가 없을 때는 곱하기가 조건과 조건 사이에 곱하기가 된다는 거. if 문이 있을 때는 컴마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컴마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요 패턴으로 나오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